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요. 1814년부터 1815년까지 무슨 체제 배웠어요? 빈체제. 그쵸? 빈체제는 무슨 회의에서 결정이 돼요? 무슨 회의? 빈회의. 자, 누가 주인공이야?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가 주인공이었죠. 그러면 일단 얘네들이 무슨 동맹을 맺었어요? 신성동맹. 외워야 돼. 누구야? 오스트리아, 러시아, 무슨 이센? 프로이센. 여기다 누가 껴? 원장님이야? 김지혁 선생이야? 영국에 껴서 여러분 무슨 동맹이 되는 거야? 사국동맹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빈체제의 목적은 뭐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 정통주의, 복고주의, 반동주의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싫어했던 게 바로 뭐예요? 재수생이야? 자유주의야? 자유주의와 무슨 주의를 싫어했어요? 민족주의를 싫어했지만 이미 수많은 국가들은 무슨 맛을 봤어요? 꿀맛을 봤죠, 여러분. 꿀맛을 봐가지고 얘네가 아무리 탄압을 해도 계속 무슨 주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자유주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죠. 빨리 해보자. 일단 독일에서는 자 해보자. 세 글자 브루셴 샤프트 운동. 뭐예요? 독일 학생들이 자유를 달라라고 했죠. 러시아에서는 1825년에 두 글자 데카브리스트의 난. 젊은 귀족 장견들이 입헌군주제하자, 농노제 폐지하자. 다 실패하죠. 그러면 브루셴 샤프트도 실패하고 데카브리스트도 니콜라이 1세가 진압을 하죠. 여기까지 했어요. 게다가 마카로니아 이탈리아에서는 카르 보나리당의 운동. 나중에 마치니가 청년 이탈리아당의 운동이 하지만 다 실패하고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죠. 게다가 여기 무슨 그리스에서 1821년에서 1829년에 그리스 무슨 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스 독립운동. 요건 성공하죠. 자, 그 다음에 영국이 장난이 아니지. 영국은 의회에서 우리는 이미 명예혁명으로 정치가 안정이 됐으니까 유행을 받아들여서 우리 스스로 법을 개정해서 자유주의를 하자. 자, 연도만 써볼게. 1828년에 심사법을 폐지하고 1829년에 카톨릭 해방법을 하고 1831년에 1차 무슨 법? 선거법을 개정을 했는데 노동자와 농민에게 안 주니까 1838년부터 무슨 스트 운동? 차티스트 운동. 특히 이때 헌장이 무슨 헌장이라고 불러야 돼요? 인민헌장. 그리고 빨간 거 써볼게. 1833년에 드디어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여러분 다 기억나야 되겠죠? 게다가 자 1846년에 무슨 법을 폐지해요? 공물법을 폐지하고 1849년에 크로멜이 했던 무슨 법을? 항해법을 폐지하죠. 그런데 마침 여기 이베리아 반도를 나폴레옹이 쳐들어가서 잠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망하고 자유주의가 어디 넘어가요? 라틴 아메리카 넘어가니까 라틴 아메리카가 마구마구 뭘 하기 시작해요? 독립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먼저 독립한 건 맛있는 무슨 티? 아이티. 자, 몇 년도? 1804년 최초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독립을 했다. 누구? 투생 리베르티르. 그러면 여기 요 위쪽은 누가 또 독립시켜요? 시몬 모슨바르. 시몬 몰리바르가 다 독립을 시키죠. 자, 해보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그 다음에 나중에 페루. 이 아래쪽은 누구야? 나는 산을 잘 타요. 산 마르틴. 이 사람은 페루의 보호자. 너 칠레? 쳐봐. 칠레. 그쵸? 그 다음에 했죠? 그리고 아르헨티나. 그리고 나서 요때 미국이 딱 해서 뭐라 그래요? 1823년에 미국 대통령 멀로가 무슨 선언해요? 멀로 선언하죠. 야, 라틴 아메리카 독립했는데 유럽아 건들지 마. 돈 터치. 여기 내 구역이야. 나도 니네 안 건들게. 무슨 선언? 멀로 선언. 어저께 1시간인가? 2시간 내내 했던 게 다 이거야. 맞잖아요. 이것만 내가 하나하나 설명을 했는데 지금 얼마 걸려서? 4분 걸렸어요. 4분 없어요. 응? 4분 없어요. 왜 너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네. 정확히 얘기했지? 아니, 이거 봐봐. 이거 거의 너 개겨? 자, 거의 몇 시간 한 거야? 한 2시간 한 거잖아. 그럼 3분밖에 안 걸리지. 그 여러분이 혼자 하면은 1분도 안 걸리겠지.
그럼 어떻게 해? 외울 때까지 계속하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물어볼 게 있을게. 그러면 이 모든 거의 씨앗은 한마디로 이제 무슨 주의야? 자유주의지. 그럼 물어보자. 그럼 유럽에서 자유주의가 나온 게 어디야? 프랑스지. 프랑스에서 막 퍼져나간 거잖아, 지금. 그러면 해볼게, 이제 시작. 여기까지 지워볼게요. 빈체제에서 솔직히 얘기할게. 제일 신경 쓴 게 어디야? 프랑스 혁명이 벌어진 프랑스가 되겠죠. 맞잖아. 근데 나폴레옹은 어떻게 해요? 도망갔잖아. 어디로? 엘바나 도망갔죠? 자, 해보자. 그래서 빈체제에서 1814년에 누구를? 루이 18세를 다시 프랑스 왕으로 앉히는데 물어볼게요. 니네 루이 18세가 누군지 혹시 아는 사람 있니? 이 사람 누구랑 친할까? 원장님 아니면 김재혁 선생님? 어우, 역시 이상해요. 자, 얘가 누구냐면요. 루이 16세의 동생이야. 루이 16세의 동생인데 혁명 동안 도망 다니다가 60살 정도에 왕이 돼요. 그럼 얘는 봤죠? 뭐를 봤어? 자기 형 죽는 거 봤지? 자기 형수 죽는 거 봤지?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 봤죠?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되긴 했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약간의 무슨성을 좀 가지고 있었대요.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조금은 무슨치를 봤대. 눈치. 누구랑 닮았느냐? 내가 보기에는 니네 찰스 2세라고 들어본 적 있죠? 아빠가 죽었잖아. 아빠가 죽어서 다시 돌아왔지만 약간 왕권을 강화시키지만 약간 의회랑 그렇게 극단적으로 안 갔었죠. 그러니까 영국의 찰스 2세랑 비슷한 게 누구야? 루이 18세야.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옛날에 귀족들이랑 왕족들을 우대하긴 하는데 시민들의 모두 눈치를 봐가지고 요 사람 때는 그냥 무난하게 하지만 역시는 뭐야? 옛날로 조금씩은 돌아가지만 시민들을 자극하진 않고 그냥 적당히 하다가 봐봐 1814년에 왕이 돼서 1823년에 그냥 늙어 돌아가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 사람 죽자마자 자 해볼게요. 샤를 벌써 이름이 불그래요. 샤를 10세가 나오죠. 10세? 샤를 10세. 그러면 루이 18세랑 샤를 10세는 어떤 관계일까? 우리 곰소녀. 루이 18세는 누구 동생이야? 루이 16세. 그러면 샤를 10세는 누구야? 루이 18세의 1번 아들이다. 조카다. 동생이다. 뭘까? 조카. 너는? 오, 역시 여학생들이 조카. 너는? 응? 너네 말을 똑까 뭐를? 동생이야, 동생. 동생이야. 그러니까 나도 몰랐는데 봐봐. 루이 16세에 한 살 어린 게 루이 18세 동생. 얘 동생이 샤를 몇 세? 10세. 왜냐? 루이 18세가 아들이 없었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이 사람 별명이 뚱보왕이야. 의자에 앉았을 때 그냥 보통 의자에 앉았는데 일어나지 못한대. 누가 거들어야 돼. 그러니까 한 요즘으로 치면 내 키에 한 150kg? 그러면 그렇지. 나도 그러거든. 그래서 별명이 뚱보왕이야. 뚱보왕. 자, 그래서 샤르 10세가 왕이 되는데 또 하나 아껴줄게요. 루이 18세도 옛날로 가지만 그래도 프랑스가 자유주의의 본거지잖아. 그래서 조금 비율을 맞췄는데 이 사람 사랑하는 조카인가? 제일 아끼는 조카가 자유주의자에게 칼 맞아 죽은 거야. 이때 이제 변한 거야. 야, 내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객기 내에서 탄압하기 시작하고 요 샤르 10세가 언제 왕이 되느냐? 67살. 야, 그러면 되게 유연성 있게 해서 좀 꽉 막혔겠어. 꽉 막혔겠죠, 여러분. 게다가 죽기 직전에 형인 루이 18세가 조금 자유주의 봐주다가 어떻게 해요? 조카 죽은 다음부터 이제 그 조카가 아마 이 사람 아들일 거야. 그럼 아들이 죽었잖아, 자유주의한테. 그럼 뭐가 돌아가? 눈 돌아가겠죠. 오, 됐어요. 자, 해보자. 재밌죠? 자, 그럼 루이 18세 다음에 이제 누가 왕이 됐느냐? 따라해볼게요. 샤를 10세인데 이 사람은 1824년에 왕이 돼서 1830년에 쫓겨나는데 해볼게요. 이 사람은 완전히 옛날로 가고 싶은 거야. 무슨 주의? 복고주의, 무슨 주의? 전통주의, 무슨 것만? 왕권만 열라 강화시키고 첫째, 누구를 무시하느냐? 의회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어떻게 해요? 의회를 해산해. 벌써 뭔가 불길하죠. 청교도 혁명 때 찰스 1세가 의회를 무시하는 건 좋았는데 막 탄압하다가 결국 싸웠다가 띵강 잘렸잖아요. 게다가 이 당시 언론들이 전하 그러면 칼 맞습니다 했더니 언론도 어떻게 여러분? 언론도
탄압하고 이 모든 것을 7월 달에 샤를 10세가 명령을 내려서 의회 무시하고 해산시키고 언론 탄압하고 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주의를 탄압하는 거야. 자유주의 탄압하는 거죠. 이때 시민들이 흐뭇해져요, 개빡쳐요. 개빡치겠죠. 그래서 1830년 야 샤를 10세는 그나마 형인 루이 18세는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했는데 얘는 대놓고 의회 해산하고 언론 탄압하고 한다. 엎어버리자 해가지고 더운 7월 달에 여러분 프랑스에서 1870년 무슨 혁명이 7월 혁명이 벌어집니다. 그 여기는 누구야? 중소 시민들 막 수많은 노동자 수많은 뭐 농민 막 포함이 됐겠죠. 근데 웃긴 건 뭐냐? 군대도 나중에 군대도 여기에 합류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샤르 10세가 계속 군대 보냈는데 그 군대가 좀 싸우다가 같은 편을 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영국으로 도망가면서 이제 7월 혁명이 성공을 한 거야. 그러면 7월 혁명의 제일 유명한 그림 있죠? 자, 해보자. 어떤 여성이야. 자, 여성이 탁 깃발 들고 탁 앞으로 전진 그러면 여기 꼬마애가 귀엽게 총 탁 두 개 서 있고 여기 어떤 아저씨가 총 탁 들고 있죠. 시민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들어본 얘기니? 다시. 시민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바로 1830년 무슨 혁명? 7월 혁명. 들라크루아인가? 들라크루아라는 거기 나오지 않니? 들라크루아. 없어요. 자, 아니 여러분은 몰라도 인강을 보는 사람은 여기 그림이 딱 뜰 거야. 이 그림 뭔지 알지? 여기 삼색기 있고 어떤 여성이 이렇게 드레스 입고서 탁 이렇게 깃발 들고 있으면 옆에서는 조그만 여기는 조그만 애가 이렇게 탁 두 개 총 들고 있고 여기는 모자 쓴 아저씨가 탁 이러고 있는 거 뭔지 알지? 응, 됐어요. 결국 그런데 공화정으로 갈 거냐라고 하다가 봐봐 여러분 이 당시에 왕족 중에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왕족이 있었어요. 이름이 따라해보자. 루이 필리프라는 왕족이야. 그러니까 샤르 10세의 한 사촌이나 오촌인데 웃긴 얘기 해줄게요. 이 사람 아버지 이름도 루이 필립인데 프랑스 혁명 때부터 이 사람은 개혁파였어. 그래가지고 프랑스 혁명 때 얘네 집에서 야 루이 16세 죽이자. 마리 앙토네트 죽이자. 귀족 죽이자. 우리 귀족이 특권을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사람이야.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아버지도 이름이 루이 필리프인데 프랑스 혁명 때 자코뱅파였어. 되게 특이하죠,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 뭐를 잘해요? 굉장히 처신을 잘해. 내가 비록 왕족이지만 되게 서민처럼 활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야 공화정 갈 게 아니라 요 루이 필리프 왕족이지만 이 사람 자유주의자니까 차라리 이분을 왕으로 모셔서 영국처럼 입헌군주제를 하자. 그래서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분을 왕을 삼아주는 거야. 그래서 해보자. 그래서 7월 혁명의 결과 해볼게요 여러분. 헌법을 고쳐요. 영국처럼 무슨 군주제, 입헌 무슨제, 입헌 군주제로 바꾸고 대신에 선거는 무슨 선거야? 제한 선거. 뭐냐? 인구의 5%만 무슨 권을 가져요? 선거권을 가져. 그러면서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누가 왕이 되는 거야? 루이 무슨 푸가 필리프가 왕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 때문에 가장 충격받은 게 누굴까? 아니 문제 외우지 말고 1830년 7월 혁명으로 루이 18세 말고 샤르 10세가 가서 잘렸어. 그리고 자유주의적 왕이 됐어. 이것 때문에 가장 막 당황한 게 누굴까? 빈체제지. 왜냐? 빈체제가 자유주의, 민족주의 막으려고 루이 18세, 샤르 10세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시민들이 엎어버린 거잖아. 그래서 1830년 7월 혁명으로 이제 빈체제가 조금씩 뭐하기 시작하는 거야.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거에 영향을 받겠어 안 받겠어? 봐봐. 우리하고는 굉장히 규율이 강하죠. 예를 들면 우리 곰소녀가 밖에 나가서 막 놀다 들어오면 잘려. 근데 언니가 어느 날 막 깃발을 들더니 나는 재수생이 아니야. 난 나이가 더 많아. 그러고 막 밖에 나가서 막 범계 분수대 가서 막 쇼하고 하면은 얘도 갑자기 막 가발을 따보고 따라가겠죠. 그러면은 세계사 시간에 그 일이 발생하면 김재혁 선생이 가르치던 국어 애들도 갑자기 어떻게 돼?
불만 많았던 체리미가 멋짱! 막 무슨 막 모자 후드 눌러쓰고 따라오겠죠. 자, 혁명이라는 건 이거 니네 다니면 안 듣겠지? 자보게. 괜찮아. 내가 고등학교 후배야. 니네 다니는데 고등학교 후배야. 자,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해보자. 이거 외울게요. 1870년 프랑스에서 7월 혁명에, 여기 제일 잘 나와, 시험. 7월 혁명의 영향으로, 맞다! 빈체제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우리 다른 나라들도 자유주의를 성취시키자 해서 첫 번째, 잘 들어봐요. 네덜란드 옆에 있는 벨기에가 독립을 하는데, 자, 누구로부터 독립을 하느냐? 네덜란드로부터 여러분 독립을 합니다. 그럼 물어볼게. 잠깐만, 이제 지도 좀 그려볼게. 이것도 되게 웃기다. 자, 요쯤이 원래 여러분 봐봐. 반 뚝 잘라서 여기가 네덜란드고 여기가 벨기에인데 옛날에 여기를 플랑드르 지역이라고 했거든요. 원래 같은 지역이었어. 같은 지역이었어. 근데 이거 누구 땅이었어? 스페인 땅이었죠. 근데 네덜란드가 독립운동을 하죠. 독립운동하니까 펠리페 1세가 막았죠. 막아가지고 나중에 독립을 한 나라는 무슨 란드가 돼요? 네덜란드가 되고 계속 스페인에 남은 나라는 뭐가 된 거야? 벨기에가 된 거야. 근데 네덜란드는 칼뱅파, 고이센이고 벨기에는 완전 카톨릭이고 여기는 상업이고 여기는 농업이고 완전 문화가 틀려. 그런데 1793년 프랑스 국민공회 때 벨기에를 먹어버려. 프랑스가. 몰랐죠? 그러면 빈체제에서 야 잠깐만. 벨기에를 프랑스가 가지고 있으면 프랑스가 세지니까 벨기에를 네덜란드에게 줘버리자. 그래서 어느 날 벨기에가 빈체제 이후에 네덜란드에 먹힌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네덜란드는 인구가 200만이고 벨기에는 300만이야. 더 커. 인구가 더 많아. 많은데 이 네덜란드랑 왕이 자꾸 카톨릭도 무시하고 괴롭히니까 어떻게 해요? 독립하고 싶죠. 자유 찾고 싶죠. 그래서 계속 독립운동하다가 7월 혁명의 영향으로 벨기에가 막 싸우고 막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국제사회가 야, 안 되겠다. 너 난리 터지겠다. 너 독립해라. 하고 인정해 준 거야. 그래서 외울게. 1830년 7월 혁명의 영향으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누가 독립했다. 네덜란드한테 벨기에가 독립했다. 참고로 벨기에 수도가 뭐예요? 무슨 셈? 브뤼셀이죠. 요 브뤼셀에서 독립운동이 벌어진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누가 충격을 받아요? 영국이, 이야, 또 프랑스 저 새끼들 또 혁명이네? 그것도 자유주의가 퍼진 거잖아. 그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벌어지고 있는데 선거권이 없으니까 막 시민들이 막 데모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일이 커지기 전에 빨리 수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국이 알아서 배워서 1832년에 1차 무슨 법? 선거법 개정을 해서 선거권을 조금 확대해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 2%가 가지고 있던 선거를 6%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아직은 누구에게 안 준 거야? 노동자나 농민이나 주진 않고 아직도 제약됐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자유를 푸른 거잖아. 여기까지는 알겠죠? 또 하나 세 번째. 자, 이 당시 독일을 가볼게요, 여러분. 독일이 이렇게 있으면 봐봐. 독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무슨 이센? 프로 이센이고 독일의 일부를 먹고 있는 게 무슨 트리아야? 오스트리아죠. 그러면 빈체제 이후에 봐봐. 잘 생각해봐. 1806년에 무슨 로마 제국 멸망했어요? 신성 로마 제국 멸망해서 솔직히 이제 구심점도 없죠. 빈체제에서 어떻게 하느냐? 독일을 4개의 큰 도시와, 놀라지 마세요. 4개의 도시와 35개의 쬐끄만 국가로 분열시킨 거야. 그럼 독일이 지금 몇 개 나눠져 있는 거야? 40개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각각 야, 안 되겠다. 우리가 너무 약해졌다. 그럼 강해지려면 어떻게 돼? 자유를 누리고 통일하려면 민족주의 합쳐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합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작은 프로이센을 기점으로 합치자. 이거를 소독일주의라 부르고, 아니다. 오스트리아가 강대국이니까 우리 40개 독일이 오스트리아에게 붙자. 이거를 대독일주의라 그래. 근데 프로이센이 눈치를 까. 잠깐만. 오스트리아 일부는 게르만족이지만 헝가리, 루마니 수많은 다양한 민족으로 되게 있기 때문에 과연 오스트리아가 그러면 얘네를 버리고 이쪽에 갈 거냐? 그건 아닐 거다 이거야. 그래서 프로이센이 차라리 오스트리아 버리고
내가 기점돼가지고 여기 독일 제국, 독일 연방들을 통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지금? 이해되니? 안 되지. 여기까지 해서 독일이 프로이센이 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봐. 독일의 무슨 이센이? 프로이센이 제일 먼저 뭘 하느냐? 1834년 외울게요. 관세 동맹이라는 걸 맺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해. 자, 요거야. 독일이야. 독일이면 여기는 잠깐 봐볼게. 여기 무슨 이센이야? 프로 이센이면, 야, 나 봐봐. 여기 나라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열하나, 열두, 열세, 열다, 열스물. 지금 40개 그려야 돼. 아니, 더 제대로 해보자, 솔직히, 씨. 야, 4개의 큰 도시와 35개의 작은 국가면 이만큼이지. 그럼 봐봐. 여기다 물건 팔려면은 나라 하나, 둘, 세 개를 거쳐가야 하는데 거쳐갈 때마다 관세를 붙이는 거야. 관세가 뭔지 알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물건 이동할 때 붙이는 세금이 관세잖아. 그럼 물어보자. 나 프로이센이 여기다가 물건 팔고 싶어. 나라 몇 개 거쳐야 돼? 하나, 둘, 셋. 6개 거쳐야 돼. 야, 무역 장벽이 장난이 아니죠. 그러면은 관세 동맹은 뭐냐? 야, 우리 프로이센의 목적은 다 통일해가지고 나중에 독일 제국을 이루는 건데 일단 정치적으로는 갈라져 있지만 경제적으로 친해지자. 봐봐. 우리 지금은 아니지만 남북한 통일하려고 맨 처음에 개성공단 지어주고, 그렇죠? 금강산 관광도 하고 경의선 복구했죠. 이거 다 어디서 따온 거야? 관세 동맹이야. 자, 나랑 얘랑 친해지려면 결혼하고 싶어. 남자 여자냐? 만약 여자라고 쳐봐. 결혼하고 싶으면 바로 하자가 아니지. 만나서 내가 맛있는 떡도 사주면 나 선물도 사주고 나도 같이 이렇게 뭔가 주고 가다가 이제 결혼합시다 하는 거잖아, 여러분. 그래서 관세 동맹은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합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관세를 없애버리고 무역을 자유롭게 하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관세가 없으니까 무역이 잘 되겠죠. 뭐가 건설돼요? 철도가 건설되고, 이제 여기랑 40개 국가가 돈이 틀리면 안 되겠지. 화폐도 같아지고, 화폐도 통일하고, 또 도량령이 틀리면 안 되겠죠. 1인분만 주세요 그랬는데 어디 가기는 1인분이 5kg고 어디는 200g이야. 개빡치겠죠. 보통 우리 봐봐. 이 엉뚱한 얘기인데. 고깃집 가서 식당에서 1인분은 몇 g입니까? 아니 잠깐만 이씨야. 이거 니네 여기 어디야? 여기 하남, 우리 가장 가까운 데가 하남 돼지집 가본 적 있지? 가본 적 있죠 언니? 맛있어. 근데 시끄러워. 맛있는데. 양이 적지 않아요? 응? 양이 너무 적지 않아요? 항상 나는 적어 양이. 그러면 보통 니네 600g을 우리가 몇 근이라 불러요? 한 근이면 식당 가면 보통 1인분이 200g. 이나 비싼 데는 한 180g. 그렇지 않나? 그래서 보통 1인분 하면은 나 같은 경우는 2인분 정도 먹어야 돼. 너는? 저도. 우리 고문. 너는 알 거 아니야. 시장에 팔 거 아니야. 이렇게 집에 사냥한 다음에 분해해가지고. 얘는 하긴 뭐 도매로 넘기니까. 그렇지. 공채로. 자, 응? 뭐래? 산채로는 말 안 하세요. 응? 뭐라고 하네? 뭐라고? 실패. 자, 보자. 아니, 농담도 좀 요령이 필요해. 자, 여기까지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독일 지역에서는 프로이센이 주도해가지고 10번 무슨 동맹? 관세 동맹. 그 뭐야? 이제 독일이 경제적으로 융합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몇십 년 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치적으로 딱 결합해가지고 나중 1871년에 여기가 다 통합돼가지고 프로이센과 얘네들이 합쳐가지고 무슨 제국이 되는 거야? 독일 제국이 되는 거잖아. 그거에 밑밥을 뿌린 게 바로 무슨 동맹? 관세 동맹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 더 있어. 뭐가 있을까? 그럼 해보자. 1870년 7월 혁명으로 샤를 10세가 쫓겨나고 루이, 자 천천히 해볼게요. 왜 안 나와요? 자, 무슨 필리프가? 루이 필리프가 왕이 됐다. 요때 무슨 군주제다? 이픈 군주제고 무슨 선거다? 제한 선거긴 하죠. 그러면 이거는 당연한 거고, 두 번째, 벨기에가 네덜란드한테 독립을 했다. 자, 7월 혁명의 영향으로 영국에서 1차 선거법 개정. 근데 조금 부실하니까 1838년에 노동자들이 우리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차티스트 운동을 하며 인민
헌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두 번째 이거 외워요. 독일이 프로이센이 10번 무슨 동맹을 했다. 관세 동맹을 했다. 근데 하나 더 있어. 하나 뭔지 아는 사람. 이게 교과서에서 되게 애매하게 나오는데 내가 정리해 줄게. 하나가 더 있어. 뭐냐? 크게 볼게. 이 당시 이탈리아에서 다시 자유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는데 두 개가 있어. 해볼게. 자, 그 전에 있던 카르 보나리 당도 1831년 7월 혁명 끝나자마자 1년 있다가 혁명을 일으켰지만 실패를 해. 여기가 실패하니까 1831년 카르보나리 당을 했던 마친이란 분이 카르보나리 당 운동이 점점 실패하고 약해지니까 이분이 탈퇴해가지고 청년 이탈리아 당을 만든 것도 31년이야.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돼. 두 개가 돼. 두 개가 다 되니까 EBS는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이탈리아에서 자유주의 운동이 다시 한번 번성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31년에 카르보나리 당이 한 번 더 봉기를 해. 봉기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그 해 31년에 마치니까 어떻게 해요? 카르보나리 당 탈퇴해가지고 다시 만든 게 뭐야? 31년에 청년 이탈리아 당.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 너무 애매해. 이제 연도는 알아두고 대신에 이 네 개는 자다가 엄마가 7월 혁명 그러면 네덜란드에서 벨기에 독립, 1차 선거법, 영국 개정, 독일의 관세법,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여러 가지 자유주의 운동. 그때 두 개가 겹쳐 이해. 뭐야? 카르보나리 당의 운동과 마치니의 청년 이탈리아의 운동. 자동 외워지겠죠? 자, 외우자. 지금 외워. 지금 외워. 자, 천천히. 1830년 프랑스에서 무슨 혁명? 7월 혁명 하면 누구 떠올라야 돼? 그림. 여성 한 분 딱 들고 좀 더 하지 않았죠? 우리 종 신경 쓰지 마요. 언니처럼 잘 웃으면 좋아. 너 연습 좀 해. 목소리 너무 응? 아니야, 이렇게 좋은 거야, 언니. 아, 이거 봐봐. 근데 너무 좀 아니야, 사람이 실없어 보이진 않아. 싫어서 보이지 않아. 아니야, 그거는 아니지. 왜냐면은, 죄송합니다. 쟤 봐봐. 야, 너 봐봐. 빨리 봐. 자, 빨리 해보자. 한 번 더. 1830년 프랑스의 7월 혁명은 누가 쫓겨나요? 원장님이야? 샤르 10세야? 샤르 10세가 쫓겨나고 누가 왕이 돼요? 루이 필리프. 입헌군주제 제한선거. 누가 독립해요? 벨기에. 누구로부터? 네덜란드. 영국의 1차 선거법 개정. 노동자에게 안 주니까 아티스트야, 차티스트야. 차티스트 운동. 그 다음에 독일의 프로이센의 10번. 무슨 동맹? 관세동맹.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카르보나리 당 운동이 어떻게 혁명을 일으켰지만 실패했고 그 같은 해에 누가 너 맞췄니? 뭐라고? 마치니가 뭐를 만들었다? 그 유명한 청년 이탈리아 당. 그래서 여러분 요거 반드시 100% 외워야 되죠? 그렇죠? 왜냐면 오히려 프랑스 혁명보단 쉬운데 차이점이 있어. 프랑스 혁명은 로베스피에르랑 나폴레옹 빼고는 그냥 순서만 외우면 되는데 7월 혁명은 과정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결과. 결과 알았죠?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쉽시오. 자,